정도만 그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고 저기 참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한쪽으로 좀 진짜.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것들 팀장님들 통해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인허가 문제는 이게 전달이 되면 통일성이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짧게나마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명확하게 현재 상황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일반 분야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TM에 대한 분위기와 요즘 TM에 대한 직원분들의 레벨이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고 자,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이제 인허가는 다시 한번 인허가를 가지고 이거 다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전달이 안 됐나 보구나. 과장님, 요거 30분, 20분만 복사 좀 미안해요. 자, TM 먼저 얘기합시다. 그러면 TM. 자, 제가 생각할 때는 TM이 자, TM 뭐 제가 뭐 답을 나만의 답을 뭐 여쭤보는 건 뭐하지만 정확히 TM이 뭐냐면 내가 준비된 그냥 의미 없이 전화번호를 갖다가 전화 보는 게 아니고 예? TM 한다고 손님이 나오질 않아요. TM 한다고 계약이 되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TM을 해야 되냐면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말 그대로 이거지. 요즘에는 제가 그 전화를 잘 안 해보는데 일부러 현수막 걸리면 전화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를 잘하는 직원을 제가 찾고 싶었던 거죠. 그 직원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나 관리하잖아요. 손님 인척하니까. 그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출나. 근데 요즘 들어서는 별로 못 봐서 잘하시는 거예요. 전화했을 때 목소리 톤부터 목소리인데도 여자분인데도 나한테 매력을 주고 뭔가 내가 가고 싶게 만들고 어떻게 표현해? 남자인데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매력 느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 열려서 가기 쉬운 거잖아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막 아침에 10시 막 10분에 전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딥니다. 뭐 저기 우린 이런 사무실인데 뭐 관심이 어떻게 되시나요? 없어요. 끝.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과연 TM에서 제가 볼 때 신입사원이고 들어온 지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전화번호 나에게 줬고 누군가가 그리고 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매력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누군가 본인의 상급자가 어떤 이걸 줬어. 근데 전화를 해봤는데 다 괜찮아. 방문도 많이 해.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겠어? TM이 정말 답이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거기서 계약이 나오고 뭐 하고 하면은 그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얘는 좋은 거 줬고 나는 좋은 걸 주지 않았다라고 아마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본인 생각 안 하고. 그 현수막 걸렸으면 전화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별게 많이 있어요. 사실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나에게 관리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끈질기게 하죠. 그러면 같은 분야는 나는 쇼를 했는데 나는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막 의무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 정도. 우리 중에서도 차별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TM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미 없이 전화를 거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TM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얘기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얘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저는 TM이지 내가 뭘 전달을 되나요? 그 사람이 뭐가 궁금한 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부평서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전화 드려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다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TM을 저번에 한번 누구 실장님 계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잘 기다리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대답할지 이렇게 내가 막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골프를 100개 치는 사람이냐 90개 치는 사람이냐 80개 치는 사람이냐 70개 치는 사람. 골프 100개를 가지고 그냥 계속 말만 하는 거지. 상대방이 지겹고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90개 80개 정도 되면 내가 던졌을 때 안녕하세요 부평세 아파트입니다 하고 조용히 하고 상대방이 내가 현수막 받고 전화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입니다 하고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내가 못 견뎌서 예 말씀하세요 왜 전화하셨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 꺼내고 그러니까 이게 핑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걔를 파악한다라는 어떤 의미 이런 거. 그쪽에서 질문 던지니까 100% 내가 조용하고 있습니다. 적을 거는 없어요. 적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여유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어디서 생기냐면 머리에 좀 들어있는 게 많아야 돼요. 확실히 교육 듣지 않고 교육이라고 자의적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었으니까 교육 듣지 않고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무관심한 분들은 TM의 깊이가 없어요. 확실히 제 느낌이에요 이건. 근데 어떤 같이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누고 이렇게 동참했던 분들은 준비가 돼 있거든. 그쪽에서 어떤 질문이 와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잘난 놈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같이 터뜨려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TM에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은 이 번호를 갖고 핑계대지 마시고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만 내가 전화했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그 해답을 본인한테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 의미 없는 TM 하는 거는 본인만 지쳐서 결국에는 이 지구를 떠나게 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좀 더 깊이 있는 TM 가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 여기 우리 김영석 우리 직책은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새로 오셨어요. 제가 이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일할 거냐면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이에나 같이 해야 돼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었지. 네. 맞지? 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메모해놔. TM이 뭐야? 저거는 또 뭐 있었지 단어가 모를 만한 게. 내가 여기서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초보자가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저거나. 그리고 착공계 저거나.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봐. 그러면 몰라. 찾아봐도.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찾아봤는데 모르잖아. 근데 그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답을 아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100% 본인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물어보잖아. 또 내게 잘 안 돼. 왜냐면은 본인이 실제로 관심 갖고 그거를 찾아보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답을 아는 사람에게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게 본인께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분명히 우리 여기 처음 오신 우리 김영석 씨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속에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이 업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우리는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깊이 없이 지식을 아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의미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 가장 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명제가 나와서 내가 잘 몰라. 혼자 일단 노력을 좀 해봐야 돼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알 것 같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르쳐줘도 기억도 못해요. 본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모르겠지만 뭔가는 있는데 잘 모르겠거든. 근데 모르겠고 하나하나씩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올라가. 처음에는 상대방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자,
지식이란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잘 모르는 상대방이 편하게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편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는 그게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되게 좋아요. 왜냐?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직업이고. 설명하다 보면 본인만의 이 지식에 대한 뭐라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본인께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양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정말 몇 개만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경쟁력이 많아져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뭐 시행이나 뭐 이런 뭐 개발이나 잘 몰라요. 저는 분양만 알아요. 그리고 이것만 했었고 뭐 네번 뭐 회사 좀 다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진짜 어디 내놔도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우리 교육할 때 많은 거 한 것 같지만 명제가 한 10개? 10몇 개밖에 안 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대출 관련된 거 내가 했었고 금리 관련된 거 했었고 뭐 이거 조합은 것도 저보다 많이 하실 거고 뭐 이런 뭐 DTR 이런 거. 근데 그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는 게 그거 손님과 많이 설명한다라는 과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식을 여기까지 올리는데 옆에 괜찮은 누군가가 멘토가 있다고 하면 한 달도 안 걸려요. 근데 평생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냐. 제가 얘기 지겹나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고 지금 많이들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계시고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처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빼고는 분양업계에서는 굉장히 레벨이 높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현장을 가거나 뭐 큰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면 느끼실 거예요. 아 정말 약하구나 지식들이. 이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TM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해야 돼요. TM에서 손님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이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들한테 하고 뭐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나눠봤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서 의견이 이렇게 오케이가 되면 시청각실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를 일부러 제가 자료화 다 시키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거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민망해서 강조할 수 없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자의적으로 해서 시청각실을 여기다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듣게끔. 처음에 들을 땐 모를 거예요. 우리 요 기준자고 처음에 들으면 몰라. 근데 한 1, 2주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 속에 있어. 그러다가 다시 들으면 뭔가 빵 오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지금 해놓도록 할 테니 듣도록 하자고요. TM 조금 TM 속에서 지금 답이 있어요. 그리고 TM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혼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말고 팀장님을 바꿔주세요. 그거. 어떻게 바꿔주냐? 팀장님한테 전화번호 주면서 팀장님 전화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팀장님도 바쁘셔요. 전화 통화하다가 잠시만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 전화기로 바꿔주라고. 맞죠? 팀장님이 그 번호 어떻게 봐요? 바빠서 안 돼요. 순서는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다 받으셨나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는 한 5분이면 되니까 좀 지겹죠 이제 인원 가격이. 맞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 위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뭐 주민들 모아놓고 뭐 지역주택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은 좀 밑으로 내려가서 좀 포인트를 밑에다가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스케줄이 대충 나와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좀 지겹더라도 처음 듣는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를
있고 망하는 얘기죠. 자, 말 그대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비교 대상이 이제 일반 아파트니까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가 있다라면은 분양가 속에 그 레미안이면 삼성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레미안이 가져가야 되는 이윤이 포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한 목적이 이거니까. 그런데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라는 거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법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다 입주를 했을 때 요거 해산을 시켜야 돼요.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 법인 통장 잔고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윤으로 빠져나갈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거 없으니까 얘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는 얘기지만 얘네는 일반 아파트는 돈을 남기는 구조고 우리는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구조잖아요. 분양가도 낮은 상태에서. 그래서 선입견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함은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게 사실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구조상 얘네는 남기는 구조, 우리는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는 내부 구조에 만약에 돈을 쓴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 좋은 것들을 갖다가 넣는, 거꾸로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장재가 훨씬 좋은 이유가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신문에서도 말이 많고 방송에서도 말이 많고 그러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니 대기업 지역주택조합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 일반 아파트들이 대기업에서 다 하는데 얘네가 좀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에요? 저는 언론 플레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주택조합을 까는 거에 대해서는. 얘네가 힘이 있는 애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힘이 있겠냐? 여기에 비해. 맞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역주택조합이 얼마 전에도 우리 전 대리님께서 여쭤봤는데 지역주택조합 하다가 또 망했다는 얘기를 좀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거는 다 아시죠? 간단해요. 여기서 물론 일반 아파트가 마진은 가져가지만 시공부터 관리부터 어떤 땅의 인허가까지 얘네가 다 해결을 해주는 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떤 시공 기간에 대한 것도 얘네는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가 지어질 땅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주들. 이 사람 모아서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시청하고 지자체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인허가도 해야 되고 누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과정을 거치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 뭐 3년 후에 1년 있다가 착공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2년 있다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렇다면은 일단 마음을 먹었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대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좀 헷갈렸는데 단어가 아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헷갈린 거지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여기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땅 주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주인들이 뭐 땅을 팔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여기다가 아파트를 한번 지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왜냐? 뭐 이게 땅의 용도도 바꿔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은 뭐 건축가 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합시다 그랬을 때 지자체에다가 이제 주민 제안, 이건 약간 뭐 행정적인 단어겠죠. 주민 제안을 이제 실제적으로 지자체에 넣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 현장은 집을 짓는 데까지 22개, 23개의 관련 부서의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모든 절차들이 지자체도 있을 거고, 국토도 있을 거고, 뭐 여기 지자체잖아요. 국토도 있을 거고, 용인시청도 있을 거고, 청인구청도 있을 거고, 뭐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누군가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다 여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아파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짓는다 그러면 저 부서는 요만큼 해결하면 되잖아. 요만큼 해결하면 부서별로. 요건 되는데 이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자체 정부가 아니라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20군데를 얘네가 요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돼. 그래서 지자체 관련 부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좋아,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협의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걔네가 그 땅에 그러면은 요 부서에서는 요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요게 20몇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 협의는. 요게 됐을 때면 얘네가 여기는 뭐 요렇게 바꾸면 가능하겠다라고 답을 줄 거니까 그러면 입안 통보라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그래. 근데 너네 한번 해봐. 좋아. 누군가 이 얘기를 해주겠지. 주민 제안에 들어가면 관련 부서 협의를 좀 합니다. 20몇 군데를. 그 다음에 얘네가 좋아.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너네가 이게 된다면은 오케이 지어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입안 통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요구하는 거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제가 생각해도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평가와 심의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요거를 딱 봤을 때 여기서의 평가라는 의미와 심의라는 의미는 평가는 말 그대로 이건 것 같아요. 여기 그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장. 그 선생님이 반장 보고 야 저기 3학년 A, B, C 가서 저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 가서 물어보고 와. 얘네 가서 물어보고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장이 가가지고 우리 3학년 A는 뭐 이만큼 알고 있고 B는 이만큼 알고 있고 C는 이만큼 알고 있고 이걸 그대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가란 이 반장이 얘네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선생님이 뭐 덕을 주든 상을 주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란 선생님이 반장한테 시켜서 반장이 얘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가 문화는 없는 거고 얘들 어떻게 할? 근데 심의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한테 상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입안 통보가 돼서 좋아, 너네 이렇게 됐으니 너네 한번 해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 부서별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다 땅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는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예요. 어떤 새로운 부지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정 재해성 검토. 이 부지에 진짜로 집이 들어져 와도 되는지, 여기가 재해나 뭐 홍수가 없는지 그거 먼저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없습니다. 이제 넘어가요.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있든 없든 뭐 보고서 쓸 거 아니에요. 얘네가 선생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 뭐 사전 뭐 재해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만약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바로 스톱인 거 아시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순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부터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교통 영향 평가라고 해서 요거를 그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있죠. 대한민국에는 이마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마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이마트가 그 최소 2면 이상이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지방 같은 데는 여기 조금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니면 최소 2면 이상이 4차선 이상의 도로를 다 끼고 있어요. 이마트. 그게 왜 그러냐면 교통 용량 평가에서 이게 뭐 최소 그게 돼야지만 뭐 인허가가 나는, 그래야지 교통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이마트는 전부 다 최소 2면 이상이
전부 다 대로변을 다 끼고 있어요. 맞죠? 그 좋은 곳에다 지어진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지만 교통용역 평가가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교통용역 평가를 한다 그랬을 때 약간 개념이 좀 잡히지 않나요?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교통용역 평가를 이제 하게 되죠. 이런 게 끝나면, 기본적으로 끝나면, 전략환경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전략환경평가는 뭐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허가를 하면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평가가 다 끝났다 이미. 그리고 심의 중인데 심의도 본심의와 부속심의가 있는데 본심의 정도는 다 끝났고 부속심의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날짜를 기다리는 과정이다. 그게 끝나면 사업 승인이 신청이 들어가서 그게 되게 되면 착공 계약 접수가 됩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몰라도 되잖아요. 맞죠? 듣는다고 이거 기억나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적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한번 얘기했죠. 지역주택조합을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되겠죠. 두 번째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 나야겠죠. 세 번째가 사업 승인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여기 들어가 사실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는 결정권을 내리는 부서는 다 달라요. 맞물려는 있지만 그 22개, 20몇 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얘는 얘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는 끝났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끝났어요. 지금 다 이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그 평가와 심의를 받는 과정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착공계를 받아서 실제 땅을 짓기 위한 지금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다 끝났고 심의를 밟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어렵나요? 쉽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죠?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고객님한테 제가 인허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제가 하면 고객님들은 다 괜찮은데 정말 디테일한 걸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시행사 그 담당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분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이 분야 조직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정도만 설명해줘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스케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예요? 오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빨간색 있죠? 그거 좀 지워주세요. 제가 약간 착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밑에 빨간색을 지워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실제로 도시계획 심의 중에 도시건 공동위원회 심의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심의가 2개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건축 심의 하나 적어주세요. 7번 위에다가. 그냥 건축 심의. 지금은 건축 심의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라는 게 남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비슷한 걸 계속 심의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심의했다는, 뭐 예를 들면 뭐 경기도청에서 심의했다는, 뭐 국토부에서 심의했다는, 이건 거예요. 왜냐? 우리는 땅이 넓기 때문에 과정이 좀 넓은 뿐이고 뭐 이게 낫고 이게 아니에요. 자, 건축 심의라는 뭐냐면 건축 심의가 남아 있는데 접수가 지금 완료가 돼 있어요. 이거 심의가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심의 받겠다고 접수증을 내잖아요. 그럼 심의 날짜가 잡혀요. 심의 날짜가 잡히면
그 다음에 이게 끝나자마자 답이 나오나요? 아니 좀 있다가 나오나 모르겠네. 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다가 이 심의가 통과됐다 안 통과가 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얘는 보통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접수 때부터 심의 거치는 순서입니다. 이거 접수 먼저 하고 나 이 심의 받겠다고 접수한 다음에 심의 날짜가 잡히고 그 심의 날짜에 통과가 되면 일주일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통과됐다고 이제 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예요. 자, 건축 심의라는 거는 뭐냐면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더 하는 거. 여기 했던 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여기 했던 아까 제가 우리가 각종 평가를 다 했을 때 도시계획 심의 첫 번째 심의 거칠 때 동네 교수들이 한 번 심의 걸치고 그 다음에 전국 교수들이 한 번 심의 거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번 더 한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다고 보십니다. 지금 건축심의의 정확한 의미는 기존은 땅에 대한 심의였으나 지금은 섹터 안의 교통과 실제 건축물에 대한 심의. 그전에 했거든요. 근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건축심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중순에 우리가 접수를 했고 10월 중순에 접수했습니다. 그 11월 16일 날 우리가 심의 날짜가 잡혀 있어요. 건축심의. 그리고 하나가 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인구 계획만 보는 것인데 요건 역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이므로 의무 절차이다.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계획. 인구가 인구 계획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직 접수를 안 했어요. 이건 접수를 아직 안 했어요. 요거는 10월 중순에 접수해서 11월 16일 날 심의 날짜가 잡혀서 11월 대략 한 20일 정도 11월 말이면은 여기 결과가 나겠죠. 맞죠? 요거 두 가지가 지금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그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영업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금지하지 않아요. 우리 분들 중에 가끔 이 타이밍을 우리 현장에 끝나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쯤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는 지금 저기 우리 인허가 얘기한 거 다 잊어주세요. 다 잊어주시고 요거만 보자고. 지금 건축심의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그 평가와 심의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되면 우리가 그 필요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가는 건데 언제 끝나냐? 원래는 1과 2가 동시 진행되는 거예요. 동시.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 우리 용인 처인구에 지금 지자체가 지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 여기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니 본인들이 룰이 생겼는지 건축심의를 먼저 지자체 희망사항은 건축심의 지금 하고 있으니 건축심의 너네가 필요한 이후에 그때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해라 라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네? 요것도 한 달 걸리겠죠. 요 과정 접수부터 완료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요것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시간은 얼마큼 걸리냐면 법적으로는 여기 한 달 걸리니까 여기 10월 말에서 11월 16일 11월 말경에 이게 아마 등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 끝나면 12월 초쯤에 우리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이제 접수를 할 게 될 거 아닙니까? 12월 초에 12월 1일로 잡읍시다. 12월 1일날 접수해서 대체적으로 한 2주 정도 2, 3주 후에 심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 심의 날짜가 잡히면 발표까지 또 한 1주, 2주 걸려.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게 11월 말로 보면 되고 이거 완료되는 게 12월 말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땅은 언제 짓냐? 땅. 실제 땅이 펴져야지 볼 게 아니에요.
본부장 입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분양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요. 자, 사업계획 1, 2를 전부 다 취득한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요것도 이제 뭐 이거 접수 신청이니까 접수가 들어가겠죠. 사업계획 승인 접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날짜가 잡히겠죠. 물론 또 여기서 시는 또 몇 개를 해요. 본인들이 의미 있는 건 아니고 다 똑같은 거니까 발표가 나는데 법적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 신청 후에 60일 이내에 완료를 하게 돼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나옵니다. 신청하고 완료까지.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 인허가 다른 지자체들에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분양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법적으로 60일이기는 하나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돼요. 보통 이렇게. 좋아. 그럼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아까 언제쯤 했죠? 1월 초쯤에 하게 된다고 했죠? 이때부터 영업회의 금지. 그러면 언제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완료가 되냐? 2월 달이 될 수도 있고 3월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잖아요. 4월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서 이게 된다고 봐야 되지. 그러면 2월에서 3월 말에 착공계가 사업계획 신청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착공계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이게 완료가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되면 착공계가 접수가 돼서 이것도 한 달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신청 완료일은 2월 말에서 3월 말. 착공기에는 신청이 3월 초나 4월 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2월, 3월 초. 그러면 3월 말이나 4월 말에 땅을 팔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두 가지인데 땅 언제 파는 거냐 하고 언제까지 일할 것이냐인데 영업행위 금지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금지지만 실제로 안 하는 데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거기 끝나가지고 나 다른 현장 갔어요. 그랬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인원을 조금 줄이는 건 맞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여기서 그냥 내보냈던가 아니면 본인이 먹을 게 없어서 나가야겠지. 떠돌이 같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야 거기 사업계획 신청 들어가서 나 이제 현장 옮겨야 돼. 좋지 않은데. 그 스케줄이 좀 잡혀 이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제가 다 영상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시청각실에서 헷갈리시는 분은 대화 좀 나눈 후에 그냥 바로 보지 말고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싶으면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때는 머릿속에 확 잡히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좀 죄송한데 그럼 앞으로 저희가 브리핑 각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거는 네. 11월 이번 달에 사업 승인 들어갑니다. 1월 초에 착공 들어갑니다가 네. 브리핑 대세였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지금 이 상태대로 되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2달 이상 딜레이 된다는 건데 2달에서 3달. 근데 지금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1월 달에 착공되는 거하고 3월 달에 착공되는 거하고 차이가 큰가요? 1월 달에는 한겨울이어서 또 실제적으로 가능하지는 하나 일반적으로 땅을 파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사업 승인은 1월 달에 떨어지고 겨울이라 착공이 힘들면 3월 달에 착공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는 안전장치를 깔고서 브리핑을 하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사업 승인 들어갔어요? 아니 그거는 이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브리핑한 건 11월 달에 사업 승인 들어갑니다. 1월 달에 사업 승인 떨어집니다. 두 달은 되니까 고개가 딜레이 되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저희도 지금 처음 듣는 거잖아요. 네. 과거 사람들은 올해 2월 달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한 말씀 예. 저기 어떤 좋은 답이 있을까요, 팀장님? 판장님 박익순장님 말씀 무슨 정확히 말씀이면 저희는 지휘되기 때문에 11월 말에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가 항상 뒤에 예정 붙여주거든요. 단서를 붙여주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정입니다.
그렇게 가볼라. 근데 저라면은 우리가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법이 좀 바뀌어서 교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정말 한 번만 해야 될 걸 두 번을 심의를 원래 걸쳤는데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 저기 그 역북지구가 지금 몇 세대죠 우리가? 네? 6,000세대 정도 되나?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역북지구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구가 아니에요. 뭐 거의 택지지구도 따로 되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거기는 어쨌든 얘네가 크가 다 6만이 나눠진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네보다 작지만 하나여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더 커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그런 심의 거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마지막 심의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얘네는 거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얘네가 빠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브리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그리고 신뢰를 어, 해주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방향성. 거기 미뤄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예정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뭐 기존에 그런 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네.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이유로 맞출까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많이 분양을 이제 좀 이끌어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인원도 계약 많잖아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고 앞으로 올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브리핑을 할 것인가 이거를 정해놓고 가자는 얘기죠.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려서 계속 1월 달에 사업 승인 납니다라고 가야 될지. 아니, 무슨 말씀이겠어요? 착공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1월 예정으로 봅시다 그냥. 1월 예정이긴 한데 이게 날씨 문제도 있고 변수 있다. 3월 정도에 할 수도 있다. 뭐 이거 말고는 뭐 없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이게 날 붙지 않을까 싶어요. 자, 착공일에 대한 브리핑각은 일단은 1월 경로 예정이긴 하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3월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도 잡아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떨까요? 이렇게 가시죠? 교육 들으셨나요? 예, 맞아요. 이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 3월 달로 합시다. 애들 계약하면은 참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나온 대로 100%다 공개를 하면 지금까지 분양 받고 우리한테 했던 사람들은 또 미뤄졌다면서 이렇게 했었어. 근데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고객들은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신뢰감도 깨지면서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요번이 이제 거의 이제 사업 승인 얘기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다. 더 이상은 그런 거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심 각을 시기를 잡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방향이. 뭐 제가 사실 저보다 그런 면에 대한 감각은 우리 팀장님보다 직원분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답은 제가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화두가 던져졌으니 우리 서로 한번 맞춰봅시다. 왜냐 개개인별로 이렇게 브리핑 내용이라든가 각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뭐 전달 정도가 제 역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 좋은 결론을 우리가 몇 가지 추출을 해서 그거를 한번 그 답을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을 찾아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괜찮았나요? 네. 그거 자주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끝내. 질문. 네. 저 모델하우스 폐관은 정확히 언제 정도? 모델하우스 폐가는 없어요. 아예 안 해요? 여기 어,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유닛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가 뭐냐면 여기 유닛 있죠, 유닛. 유닛 공사 들어갈 거예요. 네? 밑에 하고 위에. 그러면 기간적으로 언제죠? 그게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월 초.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데 저 옛날에 어디야 여기 영지대 없었어요. 어디였나? 거기 하다가 왜 이게 됐냐면 걔네가 사업이 조금 또 문제가 됐었냐면 영업 직원분이
출근하셔가지고 이걸 이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다 해. 깜깜이도 다 들어가는데 그 직원이 하나가 시청에다 민원을 넣었어요. 직원분이 계약 이 영업 이건 고객들이 거기 영업행위 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직원이 거기다가 넣어서 거기 직원들은 싹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아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게 뭐 지금 1,000원 가까이 나가요. 또 질문 있어요? 1월 초쯤이면 유닛 공사 들어가요.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개수 많은 거 위주로 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거 수정 구간 들어가는 일반 분양 준비한다는 보시면 돼요. 또 질문?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22평 52평 같은 경우는 백구동만 우리 북박이랑 주는 거 이제 그 부분 있죠. 예. 북박이랑 주는 거고 101동과 110동은 북박이장이 옵션인 거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맞는 거죠? 예, 맞아요. 이게 진행이 통일이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브리핑 하다 보면은 들쑥날쑥 이렇게 브리핑이 돼서 이거를 통일을 백구동은 저거예요. 원래 백구동의 가격이 내렸었죠. 백구동은 안방에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고 101동과 110동은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옵션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3월달 정도에 3, 4월달 정도에 중도금 자설을 하게 돼요. 사업승인 시청에 나서 땅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중도금 자산은 날짜가 정해지면은 대체적으로 3일을 하게 되는데 금토일 그때 옵션 계약까지 와서 같이 계약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변체 같은 경우는 그게 옵션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옵션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굳이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주 때 만약에 그게 옵션이 아니어도 입주 때 다 지어지면 그걸 구경하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변 같은 경우는 한 4, 50만 원 정도면은 깨끗하게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큰 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가격은 선택이지 옵션이 아니라고 설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선택사. 네. 선택입니다. 따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비용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이게 가격 차일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해주시면 돼요. 비용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왜요? 왜?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러면 A타입도 가변에 대한 거 선택사항인가요? A타입은 결정난 게 없어요. 아, 근데 그래요? 제가 어떻게 보면 A타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9 B타입은 이게 선택사항인데 네. 59A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요 정도 비용이면은 B타입 59B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삼자식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죠? 자,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박수로 마무리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